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조사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버 기사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는 기본이고 고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쇼핑몰인 베벌리 센터에서 오늘 대낮 무장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총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쇼핑객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제 뺑소니 사건이 발생한 사고 현장에는 한인들의 추모 발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이 패소 판결이 나온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4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조사됐습니다. 이 시장 전망을 크게 밑도는 예상 밖의 역성장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 않는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은 마이너스 1.4%, 1% 안팎으로 성장할 것이라던 시장의 전망을 뒤집는 예상 밖의 역성장이었습니다. GDP, first look, first quarter, is a nasty minus 1.4, minus 1.4. 미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이후 6개 분기 연속 성장하다 1년 반 만에 다시 역성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코로나 사태 여파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악화한 데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미국의 무역 적자까지 겹쳤다는 분석입니다. Most recently, the global pandemic and now Russia's invasion of Ukraine underscore the likelihood of large economic shocks and disruptions that must be addressed.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걱정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ll, I'm not concerned about a recession. What you're seeing is enormous growth in the country that was affected by everything from COVID. 실제로 월가는 이번 조사 결과만 보고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건 섣부르단 분위기입니다. 물가가 폭등했는데도 개인 소비 지출이 오히려 0.7% 증가하면서 미국 경제 건전성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마이너스 성장률 발표에도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이 좋은 실적을 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납세자 1명당 $200씩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이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들은 오늘 더 나은 가족 환급이라는 제목의 지원안을 공개했습니다. 연소득이 1인당 $12만 5천 달러, 부부인 경우 $25만 달러 이하면 1인당 $200의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5인 가족인 경우 최대 $1,000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지원금은 캘리포니아주의 예산이 예상보다 더 많은 $680억 달러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환급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는 개스비 환급의 일환으로 차량당 $400씩 돌려주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차주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모든 납세자에게 $200씩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수가 많이 거친 만큼 환급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확한 액수와 대상 등 최종 지원 방안은 다음 달 15일 전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버 기사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승차 거부는 기본이고 고의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 스마트폰 앱으로 우버를 부른 40대 김모 씨. 조금 뒤 김 씨는 우버 기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기사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자 주차를 하고 손님이 우버를 취소하기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캔슬하면 자기 본인들도 페널티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소가 안 맞으면 일부러 출발을 안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뭐 출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우버 측은 기사가 움직이지 않으면 즉시 취소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ou shouldn't wait that long. You should never wait that long. You should wait. If you don't see them moving within 3 minutes even, if they're not moving, the minute they accept it, if he doesn't have a customer and he takes it, he should move immediately to go pick you up. Right. If he doesn't, you need to cancel it before the 3 minutes is up. 더구나 우버 기사가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황당한 일까지 김 씨는 겪었습니다. 김 씨는 우버 차량 내부에 소량의 생수를 흘렸는데 $100의 추가 요금을 기사가 청구했습니다. 약간 떨어져가지고 약간 좀 흘렸어요. 그 물이 바닥에. 다음날 보니까 100불인가 150불인가 해서 얼마가 또 따로 찾아야 됐더라고요. 제 어카운트로. 그리고 제가 그 연락해서 우버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제가 그날 토를 했다는 거예요. 그 차에다가 토를 안 했는데. 우버 차량 대기 요금도 문제입니다. 우버를 예약하고 기사가 예약 시간보다 일찍 도착할 경우 대기 시간에 대한 요금은 고스란히 손님 몫입니다. 우버 측은 탈법과 불법 행위를 벌이는 기사를 보면 우버 고객 서비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쇼핑몰인 베벌리 센터에서 오늘 대낮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오후 1시쯤 베벌리힐스 호텔 맞은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이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빼앗고 베벌리 센터 주차장으로 뛰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을 소지한 용의자 1명을 베벌리 센터에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총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대낮에 발생한 무장강도 사건에 쇼핑객들은 두려움에 떨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형제 뺑소니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현장에는 한인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용의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윤아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마리포사길 부근. 사고 현장에는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꽃과 향초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스테파노 씨는 추모를 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 자전거를 타고 일터를 향하다 참변을 당한 안타까움을 추모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시라고 어린 나이에 형제들이 먹고 살겠다고 직장에 가다가 세상에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을 치워가지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버뱅크에 거주하는 이윤선 씨도 추모 현장을 찾아 슬픔을 나눴습니다. 특히 히스패닉 이민자들은 한인 사회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이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인 사회에 같이 사는 거죠. 이웃으로서 다른 데도 아니고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너무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사고 현장 부근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또 다른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뺑소니 사고는 너무 끔찍한 일이라며 하루빨리 범인이 잡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나타냈습니다. I think it's awful. I hope they catch these guys because that's like the worst thing that could ever happen. And I feel really bad for the families. I really hope they catch the guys. 경찰은 오늘 용의 차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하얀색 지프 체로키, 차량 옆면에는 검정색으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조그만 제보 하나가 범인 체포에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며 $5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내일은 4.19 폭동이 발생한 지 꼭 30주년 되는 달입니다. 인종 간 편견과 적대감이 낳은 사건으로 그동안 교류와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 간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LA 주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5년 안에 폭동과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씁쓸한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LA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LA 폭동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은 LA 주민 68%는 앞으로 5년 내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의 39%는 지난 4년 동안 LA에서 인종에 대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브렌다 스티븐슨 UCLA 교수도 인종 문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안한 공공안전과 아시안 혐오 범죄 증가 등도 인종에 대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도 인종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인종 갈등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를 포함해 신세대로 교체되면서 인종적 분열이 희미해지는 사인도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 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국에서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요청한 것이 패소 판결이 나온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총영사관에서 한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도 결국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출국 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것에 대해 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LA 총영사관이 대법원 판결 후 비자 발급을 새롭게 거부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전의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요청이 패소의 이유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신청한 것은 F4 비자라고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부동산도 살 수가 있고 그 판사도 방문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있다. 그렇지만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민 정서상 합당하지 않지 않냐. 하지만 한인사회 일부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한국 정부가 입국 금지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교포를 말로는 해외교포가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큰 잘못을 저져서 못 갈 정도인지 일종의 그 사형 선고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시 재고를 해보면 좋겠어요. 그 자손도 있고. 아직까지 유승준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와 경제 안보 현안 등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부터 닷새간 한국과 일본을 순방합니다. 일본에 앞서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데 방한 이튿날인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회담 장소는 용산 새 집무실이, 만찬 장소는 근처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방컨벤션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번 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11일 만에 열리는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뒤 가장 빨리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회담 의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경제 안보와 과학기술 협력 방안 등이 될 거라고 윤 당선인은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커지면서 한미 모두 대응 전략 강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외교를 통한 해결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북한이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과도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이 코로나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12세 미만에게도 처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FDA는 렘데시비르의 승인 연령을 생후 28일 이후 체중 3.2kg 이상인 유아부터로 그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승인된 첫 코로나 치료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증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고 안보리가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만났던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찾았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러시아의 공격으로 파괴된 민간인 시설을 찾아 전쟁은 악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way a war can be acceptable in the 21st century. Look at that. 구테우스 총장은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쟁을 막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회담이 끝난 지 1시간쯤 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다시 폭격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330억 달러, 우리 돈 42조 규모의 예산안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We're working with other nations like Korea, Japan, Qatar, and others to support our effort to help European allies threatened by Russia with gas blackmail and their energy needs in other ways.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러시아 신흥 재벌 올리가르히의 재산 동결과 압수를 위한 법안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과 일본, 호주, 대만 등 60여 개국과 디지털 독재에 대응한 인터넷 질서 구축 선언을 발표했지만 한국은 빠졌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미국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장선희 특파원입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국무부 예산에 관한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은 테러 지원국 지정을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Our diplomacy is rallying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to join us in supporting Ukraine with security, economic, humanitarian assistance, imposing massive costs on the Kremlin. 현재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과 쿠바, 이란과 시리아 등 4개국인데요. 무기 수출 금지, 테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수출 금지, 일반 특혜 관세 제도 적용 금지 등의 규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려 할 경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Если кто-то вознамерится вмешаться в происходящие события со стороны, то они должны знать, да, и будут создавать для России неприемлемые для нас.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남부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서방이 제공한 무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남부 점령지를 강제로 병합하는 절차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동부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계획 중이고 또 남부 헤르손 법정화폐를 러시아 루브라로 바꾸려 한다는 겁니다. 점령지에서 주민투표를 하는 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을 당시 썼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러시아군에 점령당한 데 이어 주민투표를 통한 강제 병합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헤르손 주민들은 목숨을 건 탈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에 이어 우크라이나에 도착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는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루마니아 부크레슈티에서 SBS 장선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나눠준 우유가 논란입니다. 우유처럼 생긴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고현준 캐스터입니다. 러시아 군인에게 우유를 받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우유갑인데요. 뚜껑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실이 매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 사는 한 할머니는 러시아 군인들로부터 우유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먹을 것을 나누어 준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뚜껑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게 수상해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부비 트랩에 연결된 가느다란 선을 발견한 것입니다. 만약 우유를 떨어뜨리거나 아무 의심 없이 뚜껑을 열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지도 몰랐던 겁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우크라이나산 제품으로 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지자 키이우 경찰은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물건을 만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이달 초에는 러시아군이 민간인 살해를 위해서 지뢰와 부비트랩 수천 개를 설치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공해상에서 한국 캐미오를 끌고 갔다가 이 거액을 받고 풀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이와 비슷한 일이 터질 수 있다는 징후가 포착돼 한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이란의 유력 매체의 지난 16일과 18일 편집장 명의로 실린 칼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통행을 봉쇄해 동결 자금을 받자는 내용입니다. 당시 주한 이란 대사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제2의 한국 캐미오를 노린 경고장으로 판단하고 긴급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칼럼 내용을 미 당국과 공유하는 한편 국제 분쟁을 다루는 세계적인 연구기관과도 접촉했습니다. 국제위기관리그룹 소속 이란 전문가인 알리 바에즈 팀장은 외교부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SBS와의 인터뷰에서 칼럼 내용은 이란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 is appointed to that position by Iran's supreme leader and almost serves as a mouthpiece of the inner circle of power in Iran. When he puts out threats, these are not empty threats.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에 따른 미국의 추가 제재가 예고돼 있는 6월 전 한국의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The Iranians would want to test the new government. By the end of May or in June, we might see an escalation of tensions, not just between Iran and the West, but also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우리 상선 20척에서 30척이 오갈 정도로 중동 지역을 잇는 핵심 뱃길입니다. 이란의 위협이 본격화하면 중동을 오가는 무역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LA 통합교육부가 내년에 수업일을 4일 추가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통합교육부가 학생들의 학습 시간을 보충하기 위해 오는 2022-2023학년도에 총 4일의 추가 수업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발생한 일부 학생들의 학습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4일간의 추가 수업일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수업일은 10월 19일, 12월 7일, 3월 15일, 4월 19일로 4번의 수요일로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 14일 얼바인시청 앞 광장에서 제11회 얼바인 한국문화축제가 열립니다. OC 한국문화재단은 올해는 K-팝 노래와 댄스 경연대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게임들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사물놀이, 한국 무용 공연이 열리며 푸드트럭에서 퓨전 한식을 포함한 다양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주민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시위생국은 최근 개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개 주인들에게 벌금 $250를 발발받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최초의 아시안 아메리칸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연방하원은 5월 아시안 유산의 달을 앞두고 워싱턴 DC 내셔널몰 인근에 아시안 아메리칸의 역사와 문화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국립박물관 설립 작업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연방 상원으로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을 상정한 그레이스 맹 의원은 아시안들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성장과 번영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모두가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행됐던 렌트비 체납 퇴거 유예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시애틀 시의회는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가 시의 긴급 퇴거 유예 명령 종료 후에도 합리적 상환 계획 제출을 통해 체납 렌트비를 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세입자 보호 연장 조치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꺼내든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 대응 방안으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나온 국민투표 부의 구상을 이어갔습니다. 국민투표라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관위 해석은 월권이라며 국민투표권 개정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완결된 안건 조정의 의결과 이후 본회의 상정은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인 만큼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받아들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는 국민투표 대상인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 공부를 다시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낸 가처분 신청은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하며 예정대로 국회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한국형 FBI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판단을 다시 따져볼 수 있도록 마련된 이의신청권을 대폭 축소한 것을 두고 피해자 구제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희재 기자입니다. 대한변협이 주최한 검수완박 반대 무제한 토론회 첫날,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무리한 법안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이 맡겨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검 검찰인권위원회도 성급한 절차로 이뤄지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의신청권 축소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 수사를 할 수 있지만 상정하는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 등도 시민단체 등의 공익적 고발 덕분에 구제를 받아왔는데 이제는 경찰이 무혐의 결정하면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 수사를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없어져 피해 구제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나 감사원처럼 법률상 권한을 갖고 고발하는 국가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강화된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이의제기 절차를 축소하는 것, 결국 정치적 사건의 수사가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한국의 코로나 수치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한 이유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풀어도 확진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외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마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감염 전파의 이 가능성, 위험성 자체가 실내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해제 시점은 다음 주 월요일인 5월 2일부터입니다. 2주 더 유행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 25일 이후 실내 취식까지 허용한 상황에서 실외 마스크 규제를 계속하는 건 과학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이 밀집해 함성을 지르는 집회나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자체별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같은 해 10월부터 국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상당 기간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실외 마스크 규제를 풀었고 실내 마스크도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일부 또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네, 미국에도 여러 지점이 있는 한국의 우리은행 직원이 6년 동안 회사 돈 600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신고하자 해당 직원은 급하게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젯밤 우리은행에서 기업 매각을 담당했던 차장급 직원 A씨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빼돌린 금액은 무려 600억 원이 넘습니다. 횡령자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2010년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을 결정한 뒤 이란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알려졌습니다. 매각을 주도했던 우리은행이 계약이 파기된 뒤에도 계약금을 별도 계좌에 관리해 왔는데 10년간 담당 부서에서 일해온 A씨가 빼돌린 걸로 추정됩니다. 횡령 사건은 내부 시스템의 허점이 이용해서 근무를 오래 했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이제 너무 잘 알고. 오랜 범행이 이제야 발각된 배경도 있습니다. 이란이 제기한 계약금 반환 국제소송이 4년간 진행됐는데 2019년 우리 정부가 패소해 반환해줘야 했을 때는 미국의 이란 금융 제재로 송금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았고 이란으로 송금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은행이 계약금 계좌가 빈 걸 발견한 겁니다. 은행 내부 조사에서 직원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우리은행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는 한편 횡령 수법과 빼돌린 돈의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현역 장교와 민간인을 포섭해 한국의 군사기밀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간첩 행위를 하는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이모 씨는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A씨로부터 지령을 받았습니다. 6년 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A씨가 이 씨에게 한 현역 장교 정보를 주면서 포섭하라는 지시를 내린 겁니다. 대상이 된 현역 장교는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 씨는 A씨로부터 또 다른 현역 장교 B 대위와 접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지난 1월 이 씨는 B 대위에게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택배로 보내고 B 대위는 이 몰래카메라를 소속 부대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B 대위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국방만 육군 홈페이지와 육군 보안 수칙 등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씨는 A씨가 원격으로 해킹 작업을 할 수 있도록 USB 형태의 해킹 장비인 포이즌 탭 부품도 구입했습니다. B 대위는 한국군 합동 지휘 통제 체계인 KGX 로그인 자료 등을 빼돌렸는데 원격 해킹 작업이 이뤄지기 전에 이들이 검거됐다고 군과 경찰은 밝혔습니다. KGX는 합참이 각 군을 지휘하기 위한 체계로 북한군 동향이나 우리군 대응 등 2급 이하의 기밀이 보고되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원격 해킹이 이루어졌다면 군사 기밀이 대량 유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간첩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이 씨는 7억 원 상당, B 대위는 4,8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습니다. 군과 검찰은 오늘 이 씨와 B 대위를 구속 기소했고 이들에게 지령을 내린 A 씨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네, 내일은 4.29 LA 폭동이 발생한 지 꼭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벽화 제막식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화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30년 전 아픔을 다신 경험하지 않기 위한 커뮤니티 간 교류와 화합이 장이 될 것입니다. 내일 자세히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